만약 우리가 perpetually 계속해서 conscious of 의식한다면, 의가 빠졌네. 의식한다면 삶의 불안정성을 우리는 아마도 쉽게 될 것이다. 우울해지고 그리고 잃을 것이다. 우리의 열정을 일에 있어서, 즐거움에 있어서 다 함께. 그러니까 삶 자체가 불안정하다라는 걸 계속 느끼면은 우울해지고 열정 또한 잃게 될 것이래. 안 좋은 거지. 만약 우리가 반대로 삶의 불안정성을 의식을 아예 안 해버린다면 우리는 뭐 할 가능성이 크다? 우리의 시간을 낭비할 가능성이 크다. In pursuit of 무엇에 추구해서 것들, 사물, 세상의 것들, 어떤 것들, 가치가 없는, 삶이 불안하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시간을 낭비하게 될 것이고 가치 없는 것에 시간을 쓰게 될 것이래. 그러니까 it is beneficial, 이득이 된다. 우리가 때때로는 생각하는 거지.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여행하고 있다라는 사실. fragile crust, 깨지기 쉬운 틈 사이를 여행하고 있다. 이 깨지기 쉬운 틈이 의미하는 바가 바로 삶의 불안정성이 되겠죠. 그것이 아마도 언젠가는 붕괴할 수 있는 가주와 급작스러운 끝을, 죽음 정도가 되겠지. 우리 스스로에게 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이득이 된다. 우리의 스스로와 우리의 소유물의 끝과 그리고 우리의 야망의 끝을 갑자기 가져올 수 있다라는 사실을 때때로 적당히가 되겠지. 적당히 인식하는 것이 좋다. As we are all condemned to die, 우리는 모두 죽을 운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측정할 수 없다 가치를 무엇이든 삶에서 표준에 따라서 그 표준은 이것을 고려하지 않으면 어떤 것을 this가 의미하는 바 우리가 모두 죽을 것이다 라는 것을 고려하지 않는 기준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의 어떤 것도의 가치를 우리가 측정할 수는 없다. 우리는 모두 죽을 것이기 때문에 죽을 것을 고려하지 않는 기준으로는 삶의 어떤 것도 가치를 측정할 수가 없다. 우린 죽을 것이기 때문에 죽을 것을 고려해야지만 삶의 가치를 측정할 수 있다 라는 거네요. 어렵게 써놨네. 그것이 짐이다. 개개인의 사람들의 짐이다. 반성하는 것이 그들의 일상 계획을 그리고 어떻게 이것들이 촉진할지, 무엇을 촉진할지, 행복도를, 그 행복도는 향상시키지. 우리의 삶의 품질을, 그들의 삶의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행복을 어떻게 이러한 것들이 일상의 계획들이 촉진하는지, 그리고 일상의 계획을 반성하고 측정하는 것이 이 개개인 사람들에게 주어진 짐이다. 우리의 삶을 어떻게 향상시킬지에 대해서 이러한 일상의 계획, 일상의 일들이
어떻게 우리 일상을 더 좋게 만들지에 대해서 반성하는 생각하는 것이 개개인들에게 주어진 짐이다. 그래서 우리는 주기적으로 평가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By recognizing the mortality of everyone they know and love, 그들이 사랑하고 그들이 아는 모든 사람들이 언젠가는 죽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인식함으로써 그들의 삶의 선물에 대한 관점은 어떠하게 될 것이다? 훨씬 더 달콤하게 될 것이다. 즉 우리가 죽을 것을 알면은 언젠간 사라질 것들이기 때문에 삶이 더 달콤할 것이다. 우리는 영원한 존재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mortal하다 라고 하는 개념을 깨달으면 삶이 더욱더 풍요로워질 수 있다 라는 관점이 되겠습니다. 단어 또는 어구는 아마도 정확하게 또는 정확하지 않게 사용이 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문법은 좋거나 나쁘다. 물론 비록 사람들이 쓰지만 말과 어구를 정확하지 않게 사용하긴 하지만 그리고 문법을 잘 못하긴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이해될 수 있다. 여기서 they는 앞에 있는 words하고 phrases가 되겠죠. 사람들이 문법을 개판으로 써도 그렇게 개판으로 쓴 문장도 이해가 되긴 한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함은 진짜로 표시한다. 그 사람이 교육을 받은 사람이다. 그리고 교양이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게 corresponds with, 그리고 그것은 일치한다. 무엇과 일치한다? 존중의 양과 일치한다. 그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그러니까 말을 제대로 문법에 맞춰서 하면은 교육받은 사람입니다 라는 표시도 되고 교양 있는 사람입니다 라는 표시도 되고, 그리고 그것은 무엇과 동일한 것이다? 그에게 주어지는 존중의 양과 동일한 것이다. 구직 면접자가 아마도 말할 수 있다. I seen, 이렇게 I saw 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seen 이라고 얘기했네. 나는 I see them people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명백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이해가 되긴 하지만 그 면접을 보러 온 사람은 아마도 일자리가 주어지지 않을 것이다. 왜 일자리가 주어지지 않을까? 문법을 개판으로 했기 때문에 교육을 못 받았다라는 뜻이고, 물론 교양도 없다라는 뜻이 되기 때문이지. As there might be a fear, 두려움이 있을 수 있다. 어떤 두려움? 그렇게 한 그런 문법적인 오류가 아마도 보여줄 것이라고. 어디에? 글로 하는 사업의 커레스펀던스 서신에 드러날지도 모른다라고. 말을 이렇게 하는데 글을 제대로 쓸 수 있겠어? 라는 생각 때문에 그 사람은 채용이 되지 않을 것이래. 마찬가지로 타인의 존중과 존경을 받기 위해서는 주의 깊어야 된다. 표현을 사용할 때 무엇과 같은 awfully beautiful, 몹시 아름답군요 라고 하는 표현을 비록 의도한 바, 의미한 바가 일반적으로 이해가 되긴 하겠지만, 즉 의도 또는 표현은 이해가 되겠지만 실제 의미 awful이라고 하는 의미는 잘못 사용된 것이다. 남용이 되지 않는다면은 그러한 상황에서 남용되는 게 아니라고 해도 이러한 표현을 잘못 표현한다면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기가 몹시 어렵다. 오타도 마찬가지죠. 진지한 글을 썼는데 오타나 혹은 문법을 잘못 쓴다면 사람들로부터 존중을 받기가 어렵다. 1930년대에 프랑스의 전쟁국
미니스터 장관인 앵드레 마지노는 확신하였다, 확신시켰다, 설득하였다. 뭐라고 설득하였냐면은 마지노의 정부가 지어야 된다라고 하는 걸 무엇의 선? 방어선. 그 방어선은 그의 이름을 bears along 땄지. 그 국경을 독일과 맞대는 자신의 이름을 딴 국경에 방어선을 만들기로 설득을 했어. 그 마지노선이라고 하는 것이 의도가 되었지. 프랑스 군대에게 시간을 벌어주자. 어떤 시간? 이동할 수 있는 시간. 공격의 경우에 있어서 동쪽으로부터의 이러한 마지노선 전략은 기반으로 하고 있었지. 인식되는 성공, 방어 전투, 1차 세계대전에. 1차 세계대전 때에는 이게 잘 먹혔대. 그래서 그러한 성공을 따라서 이동하는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서 마지노선을 만들었어. 군사 전문가들은 칭찬하였지. 마지노선을 믿으면서 그 마지노선이 몹시 효율적일 것이라고. 무엇에 대항하여? 독일의 침공에 대비하여서. 그것이 실제로 막았지. 직접적인 공격을 막긴 했지만 마지노선은 입증하였어. 실패작이라고 하는 것이. 독일인들은 단순히 우회하였어. 돌아가였어. 그 선을. 그리고 침공했지. 벨기에를 통해서 프랑스 군대를 패배시켰고 정복하였지. 프랑스를 6주 안에. 이러한 것 때문에 마지노선이 쓸모가 없었다라는 것 때문에 마지노선을 언급하는 것은 사용이 되지. 묘사하는 데 있어서 계획을. 어떤 계획이야? 사람들이 희망하는 계획이 아마도 효과적이겠지만 대신에 완전히 실패한, 즉 성공하길 희망했지만 실패하는 것을 언급할 때 마지노선이라는 표현이 쓰인대요. 과거의 성공의 부족은 무엇처럼 보인다? 커다란 단점으로 보인다, 삶에서. 그러나 때때로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은 더 중요하다. 무엇보다 당신이 이미 행했던 것. 이것이 이제 과거의 성공이 되겠지. 과거에 당신이 이미 했던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당신이 현재 할 수 있는 것이다. 스포츠를 예를 들어 보자. 검증되지 않은 새로 온 사람과 계약하는 것은 명백히 무엇처럼 보인다? 불합리한 에러처럼 보인다. 팀이 만들 수 있는. 즉 예전 과거의 성공의 기록이 없는 애를 데리고 오는 것은 정신 나간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스탠포드 대학의 ZT에 의하면 느낌, 예측 불가능성의 느낌은 사람들의 호기심을 사로잡는다. 방식으로. 어떤 방식으로? 경험이 절대로 할 수 없는 방식으로. 예측 불가능성의 느낌은 사람들의 호기심을 끌어당긴다. 경험이, 즉 과거가 절대로 할 수 없는 방식대로. 그러한 이유로 불확실하다라고 하는 느낌이 사람들의 호기심을 사로잡는다라는 이유로 자기 홍보의 주장. 어디에 집중한? 생각에 집중한. 나는 여기서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은 일반적으로
영향을 주지, 인상을 남기지, 면접관에게 뭐 이상으로 I have done great things before. 예전에 많은 것들을 과거에 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보다 여기에서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미래지향적인 느낌의 말을 한 사람에게 더 큰 점수를 따게 해준다. 그것은 우리가 미래의 매력을 느끼는 거지. 그 감각에 있어서, 도박사의 본능에 있어서 더 큰 위험을 감수하지, 가능성을 위해서, 더 큰 보상을 위해서 이러한 방식대로 확실하지 않은 결과들이 이득이 될 수 있지. 최근 졸업한 사람들에게, 즉 불확실한 성과가 이득이 될 수 있다. 이제 최근에 졸업한 애들이니까 앞으로 취직 전선에 나가야 되는 사람들한테 나는 앞으로 굉장히 많은 것을 할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커다란 이득이 될 수 있고, 지원할 때 competitive placement, 치열한 자리에 지원을 할 때 후보자들 강조하는 그들의 잠재성, 즉 그들의 미래에 대해서 광고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강하게 선호되지. 이 자리에 포텐셜이 아니라 익스피리언스처럼 과거의 경험을 강조하면 안 되겠죠. 뭐 이러한 단어 바꿔치기에 주의하도록 합시다. 또는 achievement, 심리학적인 동기, 그 동기가 뭐냐 하면은 싸우는 동기, 새로운 생각에 반해서 싸우는 동기가 강화되지, 공동체에 의해서 그 공동체들의 이득은 obsessed with, 억압을 받지, 강화되지, 유지함으로써 이미 만들어진 order를, 이미 만들어진 질서를 유지하는 것에 집착하는 그 공동체에 의해서 강화될 수가 있대요. 다시 해석할게. 이미 만들어진 질서를 유지합시다 라는 집착 이라고 하는 것에 관심이 있는 공동체에 의해서 새로운 생각을 against, 싫어하는 그러한 싸움의 동기 요소가 강화될 수 있대요. 새로운 생각을 하지 않겠다 라는 동기가 강화되는데 이유가 무엇이야? 이미 만들어진 질서에 집착하기 때문이야. 여기까지 됐나요? Let us suppose, 생각해보자. 예를 들어서 한 집단의 사람들이 믿는다. 일식은 신호이다. 도입된 누구에 의해서? 신에 의해서 어떠한 목적으로? 유용한 정보를 전달하려는 목적으로 그들에게. 그리고 현명한 사람이 발견해냈어. 일식의 진짜 이유를. 일식은 신의 계시야 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똑똑한 사람이 일식의 원인을 밝혀냈어. 먼저 그 집단은 싫어해 그 사람의 과학적인 발견을. 왜냐하면은 그 사람들은 몹시 어렵다라는 걸 아니까. 뭐 하는 것이 어려워? 그들의 다른 생각과, 그 다른 생각이 무엇일까? 일식의 진짜 이유가 되겠죠. 두 번째로, 그러한 그의 발견은 사람들을 동요시켜. 왜냐하면은 그 생각은 동요시키니까. 어레인지먼트, 합의를. 어떤 합의?
그들이 생각하기에 몹시 이득이 된다라고 하는, 공동체에 이득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러한 합의를 동요시킬 테니까, 우리한테 이득이 되는 게 있는데 그 이득이 되는 것을 얘가 뒤집어 놨어. 그러니까 몹시 싫어할 것이다 라는 게 되겠죠. 마지막으로 그러한 생각은 그들을 놀라게 할 거야. 왜냐하면은 그 생각이, 일식의 원인에 대한 생각이 그들의 신에게 있어서 오펜시브, 모욕이라고 여겨질 수 있기 때문에, 신은 없어 라는 거랑 비슷하기 때문에 집단의 리더들은 긴장을 할 것이고 분노할 것이래. 새로운 믿음 시스템에 대해서. 그 믿음 시스템은 그 사람들의 권력을 위협하게 될 테니까, 기존의 이득과 그리고 기존의 사회적 질서를 어지럽히기 때문에 새로운 생각은 그것이 합당하다 할지라도 사람들에게 있어서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라는 내용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익숙하고 폭넓게 받아들여지는 것들은 선호된다. 무엇보다 더 효율적인 대안보다. 자, 더 효율적인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더 좋은 거지. 더 좋은 것이 있어도 친숙하고 폭넓게 쓰임받는 것들이 더 많이 선호된대. 배열, 어떤 배열? 쿼티 키보드의 배열이 명백하게 보여준다. 이러한 교훈을. 어떤 교훈? 효율적인 것을 사람들이 쓰지 않고 친숙한 것을 사람들이 더 많이 쓰는 것을. 타자기들은 발명이 되었다 60년대에. 그러나 타자하는 사람들은 70년대에 이미 불평을 보내고 있었지. 문제에 대해서 자주 키가 꼬이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타이핑을 할 때 타자기에 탁탁탁탁탁탁탁탁탁 쓰는 타자기가 꼬여버리는 문제를 불평을 했대요. 이렇게 타자기가 꼬여버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 공학자가 만들었지, 쿼티를. 쿼티는 의도적으로 분리시켰어. 흔한 글자들을 분리시켰어. 무엇으로부터? 단순한 생각으로부터. 만약 타자 속도가 줄어든다면 이렇게 꼬이는 것이 감소할 것이라고 마찬가지로 흔히 쓰이는 글자들을 분리시켰어. 흔한 글자가 원래 모여 있었는데 분리시켰고, 글자를 분리시키면은 타자 속도가 떨어질 것이고, 타자 속도가 떨어지면은 잼도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정말 단순한 생각으로 만든 거지. 나중에 경쟁하는 제조사들은 노력했지. 홍보하려고 쿼티가 아닌 다른 디자인들을, 그 디자인은 촉진해서 더 빠른 타자 모하는 거와 동시에 이렇게 타자기가 걸려버리는 것은 최소화하는 동시에, 그러므로 타자 속도는 더 빠르고 잘 꼬이지는 않는 것이 앞에서 얘기했었던 효율적인 대안이 되겠지. 그러나 쿼티 키보드의 배열은 이미 지배하고 있었지, 시장을. 이미 시장을 지배한다라고 하는 관점이 친숙하고 널리 받아들여지는 것이 되겠죠. 타자기 사러 가면은 다 쿼티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쿼티가 효율적이진 않지만 사람들은 쿼티를 계속 쓰는 거지. 뭐 할 때쯤에, 컴퓨터가 발명이 되었을 때쯤에 쿼티 키보드들은 너무 entrenched,
너무 확고하게 자리를 잡고 있었지. 기준으로, 무엇의 기준으로? 사람들이 새로운 물건을 받아들이는 기준이 되어버렸고, 그러므로 99.99%의 현대 컴퓨터들은 제조되었지 효율적이지 않고 다루기 불편한 쿼티 자판을 쓰고 있지. 사람들은 친숙한 것에 끌리지 효율적인 것에 끌리지 않는다. There is 있다. 무엇이 있다? 점차 늘어가는 증거가 있다. 그 증거가 뭐냐면은 생산성과 직원들의 성과는 향상될 수 있다라는 거지. 언제? 그들의 필요가 무엇할 때? 충족될 때. 직원들의 필요로 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걸 갖다 주면은 더 열심히 일한대. That's why 그 결과 로 많은 회사들은 시작하고 있지. 행복 프로그램을 뭐 하려고? To address their employees' physical need. address 해결하려고. 무엇을 해결하려고? 직원들의 물리적인 필요를, 신체적 욕구를 해결하려고 행복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있대. 요즘에 흔하지 않대. 회사들이 투자하는 것을 충족시키는 데 있어서 직원들의 필요를 뭐 하기 위해서? 동기부여하고 향상시키는 데 있어서 그들의 성과를. 언커먼이 아니라 커먼이 들어가야 되겠는데 언을 없애고 회사들이 투자하는 것이 참 흔하다. 직원들의 필요를 충족시키려고 뭐 하기 위해서? 동기부여하고 향상시키기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되겠지.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동기부여를 달성하기 위해서 고용주들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돼. 무엇이 일반적으로 직원들을 영감받게 만드는가? 그것은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것은 행해질 수 있지. 단순히 시작함으로써 무엇과 같은? 회의의 길이를 줄이는 것과 같은, 그리고 낮추는 것과 같은, 무엇을 낮추냐면은 기대를 낮추는 것과 같은, 얼마나 빠르게 직원들이 이메일에 대답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기대, 다른 말로 하면은 뭐라고 해야 될까? 요구? 왜 이메일에 10분 만에 대답했어? 이런 식으로 그러한 기대치를, 요구치를 낮추고 회의의 길이를 제한하는 것과 같은 단순한 시작점에 의해서 이러한 일이 행해질 수가 있대요. 일부 진보적인 회사들은, 실리콘밸리의 예를 들어서 회사들은 심지어 단계를 밟지, 무엇과 같은? 제공하는 것과 같은, 그들의 직원들에게 무엇을 제공하냐면은 고품질의 음식을, 운동할 수 있는 시설을, 그리고 낮잠실 같은 것들을 제공한대. 이 모든 것 전부 다 직원들의 요구를, 직원들의 신체적인 필요를 충족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직원들의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게 되겠죠.
루머, 소문들은 건설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다. 건설적이지 않고 루머들은 일반적으로 비열하고 그리고 민스피리티드 비열한 영혼을 가졌고 그리고 사실이 아니다. 그러므로 너가 루머를 퍼뜨릴 때 확률이 크다. 어떤 확률? 너가 기여하고 있을 확률이 크다. 어디에 기여하냐면 손해에 기여한다. 무고한 사람의 명성에 손해를 끼치고 있는데 기여할 가능성이 크다. 사람들은 반복적으로 이런 일을 한다. 는 사람들은 때때로 옹호한다. 그들의 행동을 모함으로써 말함으로써 모하지 않다고 악의가 없었다. 악의가 없었다. 즉, 내 의도는 그런 것이 아니었다. 라고 얘기를 할 가능성이 크지만 결국 그들은 단지 퍼뜨릴 뿐이다. 그들이 들은 것을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라고 하는 그냥 나는 퍼뜨렸을 뿐이에요. 내가 들은 것을. 그리고 사실이 아니다 라는 걸 내가 어떻게 알 수가 있죠? 라고 하는 것은 나약한 변명일 뿐이래. 음주운전자는 누군가를 해칠 의도를 가지고 운전대 뒤에 있지 않아. 즉 운전대 뒤에 있는 거니까 운전석에 앉지 않아. 그러나 만약 그 운전자가 누군가를 죽인다면 의도가 없었다라고 하는 점 자체는 중요하지 않아. 다른 말로 하면은 결과가 중요한 것이고 의도 자체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지. 통해서 잘못된 판단과 부주의와 사려 깊지 않은 것을 통해서 타인에 대한 음주운전자는 목숨을 앗아가지. 똑같은 방식으로 루머가 사실이다, 사실이 아니다 라는 것을 몰랐다 라고 하는 것은 의도가 없었다 라고 하는 것은 소문을 전달하는 목숨을 앗아가는 이거 1대1로 연결이 되죠. 것에 대한 변명이 될 수가 없다. 이러한 지식이 있건 없건 간에 손해다 라고 하는 것은 똑같다. 어떠한 지식? 결과가 어떠할지에 대한 지식이 있건 간에 없건 간에 손해는 똑같다. 가장 안전한 행동은 우리가 취할 루머를 들었을 때 우리가 취할 가장 안전한 행동은 뭐 하는 것이다? 정보를 스스로에게 담아두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은 퍼뜨리지 않는 것이다. 소문을 퍼뜨리지 말아라. 너가 의도가 없고 실제로 해가 되는 것을 몰랐다라고 할지라도 변명이 되지 않는다. 이상하게 파리는 쉽네요. 굉장히 많은 독특한 스타일이 있다. 예술의 스타일이 있다.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술 스타일들은 인식이 되지 아니하다. 예술로 첫 번째 보기에는 첫눈에 보기에는 굉장히 많은 예술이 있기 때문에 예술처럼 인식이 되지 않는 것들도 있대. 19세기에 예술 후원자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익숙하되 풍경에 익숙하고 초상화에 익숙하되
그림 그려진 현실주의적인 스타일로 그런 사람은 아마도 몹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었을 것이다. 작품의 인상파 화가의 그래서 19세기의 그림들은 현실적으로 그림을 그렸는데 인상파의 그림이 현실적이지 않은가 봐. 그래서 다른 스타일의 그림을 보고 이거 뭐야 개판이네 장난이야 라는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술로 여기지 않을 수도 있다. 모든 현대 예술의 팬들은 used to the 익숙하다 뒤에 명사가 들어가 있으니까 어디에 익숙하다? 자연적 본성에 익숙하다. 그러한 예술에 어떠한 예술? 인상주의 작품에 익숙하고 쉽게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한 인상주의 그림이 컨테인스 갖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인상주의 그림들은 단순히 스타일이 있는 거지 해석에 대한 현실적인 장면에 대한 해석일 뿐이지만 처음으로 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러한 해석들은 예상치 못한 것이다. 충분히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만들어낼 수 있다? 불편하다라는 느낌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 이러한 점이 어떠한 점이 익숙하면은 예술로 받아들이고 익숙하지 않다면 불편함을 자아내는 것이 우리한테 얘기해 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아는 것이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것이 무엇을 우리가 좋아할지를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을 우리가 예술로 인정해 줄지를 결정한다라는 거지. When something does not harmonize with 무언가가 우리의 이미 존재하는 지식과 일치하지 않는 무언가가 있다면 그러한 것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모르는 것 우리가 어색해하는 것 우리가 예술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불러일으킨다. 부정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킨다. 따라서 너의 지식의 기반이 더 넓어질수록 너의 능력도 더 커진다. 새로운 것을 인식할 수 있는 즉 인식이 좁으면 예술로 좋은 것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도 적어지고 너의 지평이 넓어지면은 예술로 또는 호감을 가질 수 있는 것들도 늘어난다 라는 개념이 되겠죠. 1940년대에 많은 재즈 팬들은 좁은 관점을 가지고 있었지. 빅밴드 스타일의 그 스타일이 뭐냐 하면은 그 장르가 쉽게 come to terms 쉽게 뭐 할 수 없는 조화를 이룰 수 없는 타협할 수 없는 새로운 자유로운 스타일의 젊은 세대에 그렇지만 친숙함이 증가돼 다른 말로 하면 지평이 증가돼 이러한 새로운 스타일은 받아들여졌고 많은 재즈 팬들은 발견하게 되어서 큰 즐거움을 독특한 리듬과 조화의 구조에서 즉 퍼밀러리티가 없다면 예술로 받아들이지 않겠지만 계속 들어서 퍼밀리얼해지니까 예술로 받아들였다라는 얘기지. 음악에서 모든 예술의 형태에서 그러하듯이 변하지. 오랜 시간에 걸쳐서 단순히 소음으로 들렸던 것이 구세대들에게 결국 되게 되지 표준이 되고 받아들여지는 스타일이 되지. 앞에 봤던 지문하고는 정반대네요. 우리가 그 새로운 변화를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못한다라는 거가 있었는데 여기서는 친숙함이 늘어나면은 결국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된다라는 개념이었죠. 여기까지 내용 정리 마치겠습니다. 이해 안 되는 건 가져올 수 있도록 하세요. 고생하셨습니다.